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애플은 2021년 13미니를 마지막으로 미니라는 의미 붙은 작은 아이폰을 더 이상 출시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의 작은 아이폰인 SE 모델은 2022년 3세대를 출시한 이후 2024년 6월 초까지 다음 세대 소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5년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아이폰 SE 4세대가 6.1인치로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작은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 아이폰 13미니나 아이폰 SE 3세대 정도의 크기는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13미니와 SE 3세대는 작은 크기가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아이폰 SE 3세대가 13미니보다는 약간 더 크고 신용카드 여러 장을 옆에 두고 함께 보면 둘 다 참 작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큰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옆에 두면 크기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만큼 무게도 매우 가벼운 편인데 아이폰 13미니가 139g, 아이폰 SE 3세대가 144g입니다. 아담한 크기에 가벼운 무게까지 더해서 한 손에 들고 있어 보면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나온 지 좀 지난 스마트폰이지만 휴대성의 높은 가치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애플 공홈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SE 3세대는 64기가 모델 65만원, 128기가 73만원, 256기가 88만원입니다. 13미니는 공홈에서는 단종되었고 자급제 기준 온라인 마켓 가격이 128기가가 약 80만원 내외고 다른 용량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 중인 제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통신사의 공식 지원금은 KT와 U+가 13미니와 SE 3세대 모두 검색이 안되고 SKT는 89,000원 이상 요금제 사용 시 13미니가 71만 3천원, SE 3세대가 4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공식 지원금 정책은 계속 변하니까 구매 시점에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이폰 13미니나 SE 3세대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많이 싼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중고나 리퍼 제품, 확정 기변이 안되는 유심 기변만 되는 제품 등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온 지 시간이 조금 지난 스마트폰이 최신 모델보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아이폰 13미니와 SE 3세대는 현역이라고 해도 될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스마트폰에는 A15 바이오닉 AP가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6와 GPU의 성능 체크가 가능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과 솔라베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갤럭시 폰과 비교를 하면 긱벤치 6 싱글코어는 S24 울트라의 스냅드래곤 8 젠3, 멀티코어는 S23 울트라의 스냅드래곤 8 젠2, 3D마크 결과는 S22 울트라의 스냅드래곤 8 젠1과 비슷합니다.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의 유지 성능도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체크하면 최고는 아니지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이지만 최고 성능이나 유지 성능인 13미니가 조금 더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퍼포먼스 면에서 아이폰 13미니와 SE 3세대 모두 2024년에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열은 지속적으로 강한 부하를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안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전면과 후면 모두 13미니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SE 3세대가 3D마크 테스트 시 최고 성능이나 유지 성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는데 발열은 조금 더 잘 잡는 거죠. 두 스마트폰 모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발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고사양 게임 시에 손끝이 뜨겁다고 체감하는 것을 아이폰 13미니가 SE 3세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아이폰 13미니와 SE 3세대는 램이 4기가라는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4기가 램이 눈에 띄는 불편함을 만들지는 않고 과거보다는 리프레시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영상 시청 등의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앱에서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램 용량이 OS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6기가 램을 탑재하는 아이폰보다는 OS 업데이트를 짧게 지원합니다. 물론 애플의 OS 업데이트 지원 기간이 길어서 많이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이폰 13미니와 SE 3세대는 동일하게 2024년 6월 기준으로 iOS 17.5.1까지 업데이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저장 용량은 라인업이 위에 있는 13미니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가 있고 중국기 라인업으로 분류가 되는 SE 3세대는 64기가, 128기가, 256기가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13미니는 2340x1080 해상도를 지원하는 5.4인치 OLED 디스플레이라서 기본적인 색 표현이나 명암 표현 등 화질 면에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SE 3세대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4.7인치라서 언뜻 보면 괜찮은가 싶다가도 1334x750 해상도를 지원하는 LCD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OLED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스마트폰 크기에 비해 작은 화면 크기도 아쉽죠.
물론 비교 대상 없이 아이폰 SE 3세대로만 영상을 보면 이 정도면 그럭저럭 쓸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 물리적인 스펙이 주는 느낌보다는 실체감 성능이 조금은 더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작은 아이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영상 시청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품질을 고려해서 13 미니를 권하곤 합니다. 작은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배터리입니다. 13 미니가 2406mAh, SE 3세대가 2018mAh로 용량이 매우 작습니다. 아이폰이 전반적으로 배터리 사용률이 좋은 편이라서 13 미니도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는 사용시간이 나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아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큰 아이폰들과 사용시간을 비교를 하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기준점으로 100%라고 했을 때 13 미니는 65.1%, SE 3세대는 48% 수준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최신 모델의 상대적인 값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긴 편인 분들은 작은 아이폰이 배터리 사용시간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충전은 유선으로 20W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고 무선은 13 미니가 맥세이프 12W, SE 3세대가 일반 무선 충전 7.5W를 지원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필수 체크 요소가 된 카메라는 13 미니와 SE 3세대 모두 아쉬운 편이고 SE 3세대는 라인업이 하나 아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아쉽습니다. 망원 렌즈가 없는 것은 두 스마트폰이 동일하고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명도나 노이즈 등 기본 화질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밀하게 비교를 하면 아이폰 13 미니가 색의 표현이 실제 색감에 더 가깝게 정확하고 명암 표현 시 빛이 있는 곳을 더 제대로 표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의 차이는 매우 작은 편이라 딱 잘라서 우열을 가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폰 13 미니는 초광 렌즈까지 듀얼 구성이라서 광각 싱글 구성인 SE 3세대보다 상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13 미니로 촬영한 초광각 사진이 제법 쓸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 미니는 셀피 촬영 시에 화각을 넓혀서 촬영할 수 있는데 SE 3세대는 한 가지 화각만 제공합니다. 영상 촬영 시에도 13 미니와 SE 3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13 미니는 시네마틱 모드, 돌비 비전 HDR 촬영이 가능하고 SE 3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된 OIS 방식인 센서 시프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영상 촬영 시 SE 3세대는 FHD까지만 가능한데 13 미니는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카메라는 아이폰 13 미니가 SE 3세대보다 여러모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폰을 원하면서 카메라 성능도 최소한의 기본은 갖췄으면 한다면 아이폰 13 미니가 더 좋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는 13 미니도 화질 면에서나 망원 렌즈가 없는 점 등 아쉽긴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바라보는 기준은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이폰 13 미니와 SE 3세대는 모두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습니다. 다양한 노래를 들어보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소리의 밸런스, 선명도, 공간감까지 매우 비슷합니다. 두 스마트폰은 모두 2024년 기준으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갖췄습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최근 수년간 정형화된 애플의 디자인 형태로 일명 깻잎동 디자인으로 각진 모습을 가지고 있고 SE 3세대는 둥글둥글한 디자인입니다. 아이폰을 오래전부터 봤던 분들은 SE 3세대에서 과거의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홈 버튼의 존재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교적 최근부터 아이폰을 봤다면 13 미니의 디자인이 더 세련되어서 좋다고 느낄 겁니다. SE 3세대의 홈 버튼을 찾는 분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전면 가득 찬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는 게 편하고 익숙한 시대가 된 거죠. SE 3세대는 홈 버튼에 지문이 센서를 포함해서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고 13 미니는 전면에 탑재된 SL 센서를 이용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생체 보안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방수 방진 등의 내용은 하나의 표로 정리합니다. 아이폰 13 미니가 SE 3세대보다는 조금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이 중간쯤 흘러간 이 시점에 작은 아이폰을 찾을 때 가격 조건이 후순위라면 2022년에 나온 아이폰 SE 3세대보다 2021년에 나온 아이폰 13 미니를 추천합니다.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찾아보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3 미니로 마음이 기울 겁니다. 절대적으로 아이폰 13 미니가 출시된 지 3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2024년에도 현역이라고 해도 될 만한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애플의 감성이나 홈 버튼을 찾고 있다면 SE 3세대가 조금 더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 차이에서 충분히 선택 가능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